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나쁘지 않은 흐름에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11월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1% 상승한 67,4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46% 상승한 2,620달러대, BNB가 0.76% 상승, 솔라나가 0.99% 하락, 이 리플 XRP가 2.39% 상승한 0.55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7.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3.7%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이죠. 전날 현물 ETF로의 대규모 유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로 무려 3.93억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하나 약 5천억 원이 넘는 금액대인 것이죠. 이러한 금액이 단일 현물 ETF로만 유입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태국의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시암상업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 라이트넷이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발표는 이 크립토 시장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24시간 내내 손쉽게 국경 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이 혁신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서비스의 경우는 이 태국 중앙은행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후에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로 금융 당국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죠. 이는 금융 혁신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특히나 이 개발도상국에서 그 필요성과 사용성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2023년 암호화폐 결제가 전체 송금의 무려 9%를 차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큰 변화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서 남미 지역의 송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산이 금융 혁신의 선두 서 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 혁신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흐름에 적응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피터 브렌트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창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좀 미국적 표현으로 보이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비트코인 가격 창문에 있다 의미는 무엇인가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활동해온 이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창문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창문을 통해 도망칠 가능성, 즉
즉 상승이나 반대로 창문의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 즉 하락세 둘 다 열려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 브렌트는 과거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분석을 공유해 왔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죠. 일단 이 피터 브렌트의 엑스닷컴에 들어가서 실제 게시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피터 브렌트의 내용을 직역해 보자면 아무래도 차트적인 내용 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좀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노란 구역은 비트코인에 중요하다. 이제부터 인증된 X 계정과 존경스러운 팔로워들만 답글을 달 수가 있다. 90%는 트롤에 불과하다. 그들은 마지막 가격만 생각할 수 있는 얕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피터 브렌트의 게시글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이 노란 구역이 비트코인 가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언급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제 특정 가격 구간이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노란 구역의 비트코인 가격은 65,890달러에서 68,224달러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68,224달러를 뛰어넘는다라면 신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해석이 되죠. 또한 인증된 엑스닷컴 계정과 존경스러운 팔로워들만 답글을 달 수 있고, 비인증된 90%는 트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가격만 생각할 수 있는 얕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상이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너무 진부하고 관용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PC와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블록체인이라는 난데없는 손님까지 찾아왔죠. 과거에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사람 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중개인은 필수였던 시대에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산업화 시대에는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굳이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영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3, 40년 전만 해도 노동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이 노동자의 권리, 학생의 인권 같은 단어들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친 인권 신장을 문제 삼는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빚을 필수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채를 찍어내야 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누가 신용이 좋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람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것이 튀어나온 거죠. 이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A 월렛에서 B 월렛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떠한 중개 기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자발적 참여자들, 즉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며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문제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감소분을 가격 상승으로 넘치도록 채워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항마로 CBDC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존립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도기에 미국 정계는 아직 어떠한 법률도 내놓지 못하고 있죠. SEC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부의 기회는 이런 과도기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은 어쩌면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촉망받던 코인이 사라지고 거래소와 서비스가 막히면서 돈을 날리는 일도 발생하지만 오히려 떼돈을 버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런 기회를 위험하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벌써 진행 시간이 71이라고 이제 1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 금액의 경우는 2,500불, 한화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이 그리드 프로피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4.8%, 620달러, 얼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포지션을 통한 현재 미실현 수익은 39.81%, 995달러입니다. 이 토탈 프로핏 64%, 1,615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이죠. 리플 스웰 컨퍼런스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막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8회 리플 스웰 컨퍼런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블록체인의 미래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도 리플의 비전과 XRP의 상승 잠재력에 주목할 만한 중요한 키워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첫째 날을 보게 되면은 이 규제 난상 토론에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 내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XRP가 더 큰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는 XRP의 사용 사례 확대와 직결이 되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은 XRP 생태계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라틴 아메리카의 디지털 전환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이에 대해서 통찰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리플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며 입지를 확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콜롬비아의 주요 은행인 그루포 반 콜롬비아와 리플의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를 통해 리플은 해당 지역에서 국경 간 결제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지 한 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금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리플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 혁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로 멕시코의 송금업체인 비트소와의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 파트너십을 통해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멕시코로의 송금을 원활하게 하여 실제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리플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앞으로도 XRP가 이 지역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 둘째 날의 기조 강연 암호화폐 시대 전략적 금융 리더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존 빌리치와 페이팔의 디지털 통화 및 송금 부문 전 CFO인 닐 데실바가 연사로 나서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기존 금융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XRP를 통해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 강연에서는 파트너십 탐색과 리스크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XRP 유동성을 높이고 사용 사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으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판테라 캐피탈의 CEO 이 댄모어 헤드의 난상 토론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리플스웰 컨퍼런스에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통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리플스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 즉시 하락을 하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승 사이클과 맞물려서 그런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과 XRP의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이 차원이 달라진 만큼 이전과 다른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1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전 고점,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도 그리 머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크립토 마켓의 지지부진한 약세 모습, 횡보 모습 속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며 들어온 신규 투자 자금들은 모조리 다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남은 투자자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키를 가졌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과연 1년 뒤에 1년 뒤 이맘쯤 2025년 10월이죠.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때 팔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